안녕하십니까. 함재봉의 H리포트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중국몽은 또 하나의 중체 서역론에 불과하다로 잡아봤습니다. 부제로는 홍콩이 중국의 미래는 될 수 있어도 중국이 홍콩의 미래는 될 수 없다로 잡았습니다. 지난번 H리포트에서는 한국인의 굴종족 친중주의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마침 며칠 전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우리나라를 다녀간 이후 중국의 고자세와 우리의 저자세에 대해서 말이 많습니다. 차제의 왕이도 이번에 또 언급한 중국몽이 무엇인지, 과연 그것이 실현될 수 있는 것인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중국 공산당과 시진핑이 추구하고 있는 중국몽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꿈은 근본적인 모순을 안고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의식, 설정한 과제가 근본적인 모순에 기반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뭐가 모순일까요? 시진핑은 중국몽을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실현하는 것이라고 규정합니다. 그렇다면 중국몽,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은 어떻게 가능한가? 그것은 중국 공산당이 채택한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를 통해서라고 합니다. 이번 방안 중에도 왕이는 중국이 이룩한 발전의 성과는 올바른 발전의 도로를 찾았기 때문에 가능했다. 공산당이 주도하는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를 택했기 때문이다고 하였습니다. 또 대외적으로는 중국식 강대국 외교를 통해서 국제사회에서 중국의 제위치를 찾음으로써 중국몽을 이루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꼭 중국 특색, 중국식이 들어가야 하나요? 그냥 사회주의면 안 되는 걸까요? 그냥 강대국 외교면 안 되는 건가요? 중국 특색, 중국식이 정확히 무엇을 뜻하는 것인가요? 첫째, 중국 특색 사회주의란 사실은 자본주의 시장 경제를 하면서 자본주의 시장 경제를 한다고 하면은 공산당이 집권하고 있을 이유가 없으니까 중국 특색이란 말을 붙여서 공산당이 관리하는 자본주의란 말을 하고 싶은 거죠. 그런데 공산당이 어떻게 자본주의를 관리합니까? 그리고 누가 관리를 하면 그게 자본주의 시장 경제인가요? 굳이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를 하고자 하는 또 다른 이유는 자본주의 시장 경제를 하면서 얻는 이윤을 누가 분배하느냐 하는 문제 때문입니다. 그야 물론 중국 공산당이 마음대로 하겠다는 것이죠. 자본주의도 하고 그 열매는 공산당이 따먹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이게 논리적으로 말이 되는 얘기인가요? 이윤을 공산당이 마음대로 배분을 하면은 자본주의 시장 경제가 어떻게 작동을 합니까? 못하죠. 둘째, 중국 특색이란 용어의 정치적인 함의는 중국 공산당이 영원히 독재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즉, 다른 이념이나 가치를 표방하는 정당은 절대 허용하지 않으며 중국 공산당이 끝까지 일당 독재하면서 혼자 다 하겠다는 것이죠. 민주주의는 절대로 하지 않겠다는 말입니다. 결국 민주주의도 안 하고 자본주의도 안 하겠다는 것입니다. 일당 독재하면서 민주주의가 어떻게 가능합니까? 사회주의, 공산주의 하면서 어떻게 자본주의 시장 경제를 합니까? 홍콩을 보십시오. 여러분, 1970년대에 박정희 대통령이 유신을 하면서 그것이 한국적 민주주의다 라고 해서 국내의 민주 세력과 전 세계의 자유진영의 비아냥을 얼마나 받았습니까? 독재일 뿐이지 그게 무슨 민주주의냐고 말장난에 불과하다고요.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가 꼭 그렇습니다. 말장난입니다. 사회주의도 아니고 자본주의 시장 경제도 아니죠. 굳이 말하자면 개발 독재 정도가 되겠죠. 그러나 한국, 대만이 이미 경험했듯이 개발 독재는 어느 정도의 경제 발전 단계에 도달하면 지속 불가능합니다. 독재가 무너지든지 경제가 무너지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셋째, 중국식 대국 관계란 대국 하면 강대국의 제국주의, 패권주의가 연상되기 때문에 중국식이라고 앞에 붙여서 서양식, 즉 미국 같은 패권 국가가 아니라 자기네는 자비로운, 자애로운 대국이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서양 사람들도 못 속이는데 우리같이 중국 대국하면 과거 중화 질서, 조공관계의 4대 관계를 경험한 나라 입장에서는 더 무서운 거죠. 패권 국가가 되겠다는데 차라리 약육강식이다, 강자존이다 하고 사회 진화론을 내걸면 차라리 그게 솔직한 거 아니겠습니까? 19세기 제국주의 열강은 그랬었습니다. 솔직했었던 거죠. 자기네는 제국주의하고
패권주의 하겠다고. 그런데 중국몽을 역사적인 맥락에서 본다면 이는 전형적인 중체서역론입니다. 조선에서는 동도서기론이라고 하고 일본에서는 화헌양제론이라고도 하는데요. 정신세계, 윤리도덕, 큰 틀은 우리 전통으로 하고 서양의 과학기술은 도구에 불과하기 때문에 우리의 전통에 접목시키면 꼭 먹고 알 먹고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우리 것도 유지하고 서양의 것도 가질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19세기의 서세동점의 시대에 하도 서양한테 당하니까 무력으로는, 그리고 그 무력을 뒷받침하는 서양의 근대 과학기술은 도저히 당할 수가 없으니까 정신은 우리가 우월하니까 과학기술만 거기에 접목시키면 우리가 서양보다 더 우월해질 수 있다. 뭐 이런 논리였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자강운동, 양무운동이라는 걸 하면서 서양의 과학기술을 엄청나게 도입합니다. 1850년에서 60년대에 태평천국의 난을 평정하면서 중국번, 좌종당, 이홍장 등 청나라의 엘리트들은 서양의 군대와 무기를 사용하면서 그 중요성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태평천국의 난을 평정하자마자 곧바로 군함, 대포, 장총 등 서양의 무기들을 자체 생산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중국은 당시 아시아 최대의 조선소와 무기창을 갖춘 푸조의 마미선정창, 난징의 금능제조국 등을 건설하여서 자체적으로 군함들을 건조하고 최신식 레밍턴 후장 장총과 독일의 크롭 대포들을 자체 조립 제조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서양의 과학기술을 도구로만 간주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중국의 본체가 우월하다는 논리를 핑계로 정치, 경제, 사회, 교육 제도를 전혀 바꾸지 않고 전통 봉건 체제를 그대로 유지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중체서역론을 채용하던 중국이나 동도서기론을 채용하던 조선은 망합니다. 반면 일본은 서양 제도뿐만 아니라 복식, 예절까지도 철저하게 모방하면서 서양을 흉내내는 원숭이라는 비아냥까지 받아가면서 배우고자 했습니다. 그 결과 중국은 일본보다 훨씬 큰 최신식 전함들과 수적으로도 비교할 수 없이 큰 군대를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청일전쟁에서 일본에게 참패합니다. 지금 시진핑과 중국 공산당이 내세우는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는 바로 이 중체서역론, 동도서기론의 재판에 불과합니다. 중국 사람들은 19세기 말 자강운동, 양무운동을 하던 사고방식에서 한 발자국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시대착오적입니까? 중국 공산당 일당 독재를 유지한 채 자본주의 시장 경제도 하고 전형적인 제국주의, 패권주의를 하면서 자애로운 대국이 되겠다. 모두 어불성설입니다. 시진핑과 중국 공산당이 꿈꾸는 그런 식의 중국몽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홍콩은 중국 사람들이 누구보다도 자본주의를 잘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 줍니다. 대만은 중국 사람들이 누구보다도 민주주의를 잘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결론은 간단합니다. 홍콩이 중국의 미래이지 중국이 홍콩의 미래가 아닙니다. 대만이 중국의 미래이지 중국이 대만의 미래가 아닙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